자, 오늘 2차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내용 자체는 짧은데요.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죠. 이게 뭐였냐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의 두 근을요. 저희가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저 2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뭐 인수분해라든지 근해공식 써가지고 열심히 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보통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는데 오늘 쌤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과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a분의 c가 되고요.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를 완전히 진짜로 생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파, 베타, ab가 조금 헷갈려요. 이제 한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두 근의 차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한글로 외워주시고요. 이 a, b, c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계수가 되는 거죠.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우리가 최고참 계수가 a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하고 좀 결합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미리 당겨서 말을 할게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두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새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비교해 봤을 때, 자, 보세요. 전개를 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에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쟤랑 얘랑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b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b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 a가 c니까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 a로 양변 나누면 a분의 c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증명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이 두 근의 차는 이제 어떤 문제집엔 써진 문제집도 있고 어떤 문제집에는 없는 문제집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래요.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걸 한번 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다. 곱셈공식 변형이 나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래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어서 써보면 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의 b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빼기 4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a분의 4c가 돼요. 요 통분을 하게 되면 a제곱분의 b제곱에 a제곱으로 만들어주면 a 곱하고 a 곱하니까 빼기 4ac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 식이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알파 빼기 베타는요. 여기다가 이 절대값 쉬운 값을 구하고 싶어. 루트를 한번 취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좌측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고요. 우측에도 루트를 탁 이렇게 씌우게 된다면 밑에는 루트 a제곱이니까 절대값 a가 되고 분자는 b제곱 빼기 4a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 구할 때 이 과정을 직접 수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결과를 그냥 외우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진짜 여러분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이게 2차 방정식의 완전 기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곱 그리고 차까지 좀 빠르게 쓸 수 있도록 기억을 하고요.
문제를 좀 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제 1번은 완전 짱 기초 문제죠. 자, 두근 알파 베타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서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근이 뭔지 몰라요. 구하기도 귀찮아요. 그냥 구하지 않고 두근의 합과 곱 정도는 바로 쓰자.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1인 거고요. 자, 두근의 차까지도 써둘게요.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자, 2루트 3까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지금 1, 2, 3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4번 같은 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네, 2알파 베타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4 제곱 16이고요. 알파 베타 1이니까 2가 되겠죠. 네, 14 맞고요. 마지막이 틀렸나 보죠. 자, 그러면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둘이 곱해보면 통분할게요.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자, 분해. 자, 여기에는 1 플러스 알파 곱하고 1 플러스 베타 곱하고 이렇게 각각 곱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계산해볼까요?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분자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 알파 베타 1 그대로 넣어주면은 밑에는 마이너스 2네요. 위에는 역시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은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도 여러분 이거 좀 잘 봐주세요. 이제 초보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통분을 어떻게 하죠? 너무 어려운데 하신 분들이 있어. 그리고 아주 근성 있게 진짜 이걸 통분해가지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전개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이 근계수관계 쓰기 전에 여러분 근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근계수관계 쓰지 마시고 일단은 이 정도는 괜찮아 써두는데, 자, 두근의 합은 4죠. 두근의 곱은 1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세요. 두근은 항상 넣을 수 있습니다. 식에다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라는 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베타라는 것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좀 더 간결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뭔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알파 하나만 1로 싹 넘겨주면 여기서 빼기 4알파 중에서 빼기 알파 하나만 1로 넘겨주면 여기는 빼기 3알파가 되면서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거 넘기면 다시 처음이랑 똑같으시잖아. 이게 좀 어렵나요? 이거 알파예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 봐봐. 그러면 이렇게 보자.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여기 보여. 똑같이. 베타 제곱 더하기 1 보이면 여기 넘겨. 그러면 베타 제곱 더하기 1은 4베타니까 4베타를 여기다 베타 제곱 더하기 1 대신 4베타 넣으면 4베타 빼기 3베타 해서 베타. 이렇게 봐도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니까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오케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자. 그러면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하면 16이죠. 알파 베타 빼면 2가 되면서 1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꽤나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은 무슨 문제냐면 두 근의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근의 차가 2예요. 뭐 이런 말을 줄 때가 있어. 아니면 뭐 두 근이 연속한 자연수예요. 뭐 두 근이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두 근을 세팅할 때 하나는 알파, 다른 하나 뭐라고 놓을까요? 두 근의 차가 2니까 알파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알파 빼기 2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잘 세팅한 후에 근계수관계를 써보자. 자,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죠.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2k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풀어주시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1이라는 게 보이죠. 네. 알파가 1이면 이거 간단하죠.
2k 제곱 마이너스 k 여기다 1 넣으면 3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 1, 3에 자, 2, 1 이렇게 돼야겠죠. 마이너스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래서 k 플러스 1에 2k 마이너스 3은 0 해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또는 2분의 3이다 구할 수 있죠. 모든 k 값 합이니까요.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쌤이 마지막에 k 값 합을 구할 때 이렇게 k를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더했지만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니 이것도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런데 모든 k 값들의 합을 구하래. 아니 그럼 여기서 그냥 근계수 관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죠. 해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센스를 길러보자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인데 이렇게 새롭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두근의 곱을 구해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x 대신 2x 더하기를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쭉 정리한 후에 그 방정식을 풀어주신 다음에 두근의 곱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fx라는 식에다가 알파 넣으면 0인 거고요. 그 다음 베타 넣으면 0인 거죠. 이때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f의 2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이 궁금한데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와 베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쌤이 지금 하는 말 5초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 f라는 식에다가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 모습을 알파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 네모친 녀석을 알파로만 만들어준다면, 만들 수 있다면 f알파는 0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 녀석을 알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x에다 뭘 넣어야겠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엑셀에 딱 넣어주시면 이 네모친 녀석이 알파로 변하면서 f 알파는 0이다 라고 하는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새로운 근은 바로 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네모친 박스가, 이 네모친 녀석이 알파가 되게 하는 x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 네모친 녀석이 베타가 되게 하는 x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두근이 나온 거고요. 이 녀석 두근의 곱이니까 4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4분의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이 방정식의 두근에 대하여 두근의 합과 곱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두근의 합은 2분의 5고요. 두근의 곱은 2분의 1입니다. 그걸 여기다 넣어볼게요. 알파 베타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5 플러스 1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서 이런 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차식을 약간 변형해서 새로운 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식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게 하는 x만 찾아주시면 그게 바로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이 된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꼭 복습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매우 중요한 근과 기술의 관계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해 볼게요.